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다니엘 테이크의 다니엘입니다. 어, 현재 지금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좀 느끼는 것들은 한국이 너무 그 자국에 대한 그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극화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뭐 뉴스나 뭐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을 보기가 싫어요. 그냥 맨날 그 뭐 정치 얘기 그 하나만한 얘기들로 그냥 머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듭니다. 뭐 누가 뭐 어디에서 뭐 무슨 사건이 터졌다, 뭐 국회의원 누가 뭐 무슨 발언을 했다, 뭐 그게 뭐 반명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너무 시끄러워요. 그 뭐 필요도 없는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저는 좀 약간 현혹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입장에서는 뭔가 팔려야 되는 뉴스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아니고 이 전체적인 어떤 이 세계 정세의 흐름을, 특히 저희같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이나 유학을 가려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며칠 전에 뭐 그동안 우려를 했던 미국이 이란을 드디어 침공을 한 걸로 보여요. 수많은 뭐 요즘에는 뭐 드론으로 전부 다 폭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뭐 지상군 투입은 아직 안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간까지요. 미국이 정말 거기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또 살해했죠. 미국 전체적인, 제가 이제 미국 뉴스, 이번 일을 통해서 이제 미국 뉴스를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27% 정도 돼요. 뭐, 어떻게 극우나 뭐 이런 세력들이 언제나 뭐 모든 사회의 한 25에서 30%는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뭐 한국은 진보와 보수들이 완전히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지만, 뭐 요즘에 보수가 사실은 보수가 아니라서 뭐 얘기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뭐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번에 그 이란에 그 여성들만 다니는, 여자 아이들만 다니는 그 학교에 그 폭격이 이루어져 가지고 165명인가가 지금 죽었다는데, 그리고 지금 뭐 미국에서는, 미국 뉴스를 보면은요, 그거 죽인 얘기는 안 하고 자기 그 미군 그 병사들이 한 3명인가 4명 죽은 거 가지고 그냥 대서특비를 해대면서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미국이 확실히 맛이 간 거는 맞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형식에서는 이 정도 나오면은 뭐 유엔 뭐 안보리나 이런 데에서 결의안도 내고 막 해야 되는데, 그 안보리 상임이사가 결국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그런 성명조차 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그 뭐 많은 언론 매체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뭐 대한민국도 얼마 전에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은 탄핵을 이루면 안 되냐. 아니 그거보다 일단 이 얘기부터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자, 이제는 이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니네들이 이제 내가 독재자를 없애줬으니까 나머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봉기를 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건 미국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미국 국민들이 지금 그 짓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도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정도면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요, 미국은 탄핵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미국은 양당제잖아요.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눠져 있는데, 정치를 좀 보면 하원에서 먼저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양당제가 있는데, 뭐 한국처럼 예를 들어 뭐 지방선거에 뭐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뭐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다, 이런 게 없어요. 미국은 거의 막 6대4, 뭐 5.5대 4.5 항상 이렇습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공화당에서도 표를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공화당에서 과연 정권을 내려놓는 일을 할까? 이건 좀 의문이 있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이 나눠져 있는데, 그 미국은 50개 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원은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만큼의 그 몇 석, 이거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상원은 좀 달라요. 하원과 상원의 하는 일이 좀 다른데, 그 역할 분담의 일은 뭐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하원은 미국이 총 435개가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원은 딱 100개입니다. 그러니까 50개 주가 있으니까 모든 주에 2명씩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표를 좀 보면은 공화당이 220석을 가지고 있고요, 하원 경우에. 그 다음에 민주당이 215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까스로 뭐 통과가 된다고 치자고요. 가까스로.
그러니까 미국은 대법원 제도가 이거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미국이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데에서 야, 대통령, 니네가 뽑은 대통령을 니네가 선출했고, 니네가 끌어내리겠다면 그거 대법원까지도 갈 필요도 없어. 이런 겁니다. 한국이랑은 좀 달라요. 한국은 이렇게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게 헌법재판소인가 어디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탄핵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요. 미국은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서 통과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지금 하원 같은 경우에는 220석이 공화당이, 트럼프 정부의 공화당이 가지고 있고 215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원인데, 이 상원이 총 100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0개 주 중에 2명씩 무조건. 근데 여기서도 공화당이 53석을 가지고 있어요. 53석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47석인데 문제는 과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를 했어요. 그럼 상원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상원에서 공화당이 53석으로 우위에 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절반 이상이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3분의 2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67석인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공화당이 53석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47석을 가지고 있는데 상원에 47석 플러스 67이니까 20석 가까운 의석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53명 중에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과연 트럼프의 이 탄핵에 동참을 해줄 것이냐. 이거는 좀 예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물론 오늘 11월에 미국에서 이제 11월에 중간선거를 해서 이 넘버가 조금씩은 바뀔 수 있는데 그래도 힘들다는 거죠, 사실은. 이 탄핵 절차가 오늘 해서 내일 결정하고 내일 모레 판결 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또 지리한 과정에 또 절차가 있어야 되고 국민적 호응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임기가 2029년 1월이에요. 1월입니다. 근데 그 전에 대통령 선거가 11월인가에 치러지잖아요. 그리고 레임덕을 6개월 감안한다고 하고, 왜냐면 미국은 한 1년 반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양당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 그 프라이머리가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 당에서 나 대통령 나갈 거야 이런 애들이 이제 올라오고 경선을 통해서 이제 최종으로 붙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트럼프가 지금 두 번째 임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은 대통령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헌법을 바꾼다 이건 다 개소리예요. 그거는 그냥 음모론 같은 겁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건데 2029년이고 지금 2026년이니까 거기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데에서 레임덕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대충 지금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행정부를 주무를 수 있는 시간이 약 2년 좀 넘게 남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견뎌야 된다는 생각밖에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치라는 게 생물과도 같아서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모든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야, 또 공화당이 되겠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트럼프가 2번 당선될 걸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첫 번째 당선될 때 제가 미국에 있었었는데 그때 아무도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이거는 SNL 같은 데 있잖아요. 그냥 풍자했었던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당선에서 임기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거에서 바이든한테 패했죠. 그 다음에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당선되고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일도 모르는 건데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민주당이 한번 이번에는 바뀔 때가 됐다라는 게 좀 더 어떻게 보면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트럼프가 정말 무서운 게 예측이 안 돼요. 대충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모든 국정 철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측이 안 돼요. 결정을 했다가도 그 다음날 그냥 바꿔요. 그 다음날이 뭡니까? 12시간 안에도 바꾸고 그래요. 지금 굉장히 좀 무섭고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이게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지금 미국에서의 큰 관심이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천조국의 의미가 국방비로만 1,000조가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한국의 2배 되는 전체 예산을 국방비에만 그 정도 쓰고 있는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미국 1위를 빼놓고 2위부터 20위까지 다 합쳐도 안 돼요. 미국이 진짜 까라고 하면 까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미국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미국이 이 디그니티가 좀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좀 잘못을 해도 그것을 이렇게 좀 우회해서 좀 하려고 하고 막 눈치도 좀 보고 물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했지만 눈치도 좀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빨개 벗고 뛰고 있습니다,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데, 역사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언젠간 다 이거 페이백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 이거에 대한 어떤 좀 참혹한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부터, 그래서 저는 이래요. 제 생각은, 우리가 가려는 하와이, 제가 가려는 하와이는 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기는 공화당이 발을 못 붙입니다. 그냥 민주당 간판을 가지고 나오면 그냥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본토하고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독립국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하와이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와이의 뭐 인구 문제나 뭐 이런 전체 상황도 나중에 보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2년 반 남았고 3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민과 유학을 가시려는 분들은 정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제가 앞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저희 쪽에서, 저희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1대1 컨설팅과 외부 강연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텐데, 어쨌든 정말 이민을 가려고 하고 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미국을 제대로 바라보고 미국에 내가 가서 어떠한 것을 얻어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명쾌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이제는 성공할 수 있는 그때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은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트럼프가 더 이상 정신 나간 짓을 최대한 하지 않을 수 있도록만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아주 살얼음판 같은 국제 정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